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올해 5월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의 평둠의 습지가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되면서 습지가 가진 생태적 가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광주 전남 녹색연합의 김영선 상임대표와 함께 물순환 도시, 공존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2월 달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에 가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 한 달 살기를 하는 동안 비행기를 이동할 때 폭염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산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불이 나는 것을 왜 날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날씨가 폭염이 한 35도, 40도가 넘어가면 너무 건조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광하러 오신 분들이 물병 같은 거, 과자봉지를 마구 버린대요. 그래서 그 물병에서 반짝거리는 그 조그마한 물이 좀 남아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발화가 돼서 그 주변 일대가 산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변화, 이 시기에 조그마한 실천들이 이 지구를 살리는데 지금은 행동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강주에 저희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 지역에서 이 지구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습지는 곧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 가장 많은 생명들이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곳이 습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이 있는 곳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보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지구적인 문제에서 일어나는 폭염,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물이 없어서 도시가 너무 뜨거워서 열섬 효과 때문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을 좀 시원하게 하면서 물그릇들을 좀 만들어서 그곳에서 열섬 효과를 떨어뜨리고 결국 그것이 지구 온도를 낮추는 아주 조그만 활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습지를 열심히 들여다본 것이 장록 습지였어요. 그래서 그 습지를 들여다봤을 때가 이제 석사과정이었기 때문에 2008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면 좋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2008년에 여기 지금 강주시에다가 제안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4대강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시성이 훼손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못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공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인간이 인위적인 복원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2008년부터 2014년 제가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2014년부터 제가 졸업하고 나서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좀 전에 저를 소개할 때 강주 전남 녹색연합 상임대표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회원이었어요. 그 회원 활동을 하면서 매달 세미나를, 습지 생물 다양성 세미나를 민간학 거버넌스로 하게 된 거예요. 그 세미나 자료를 모아가지고 계속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기사를 써서 보도글이라고 하죠. 그것을 써서 매일매일 공부하다시피 해서 그 기사를 썼고 그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2020년 되기 전에 2019년에 학술조사를 한 거예요. 학회하고 한국환경생태학회라고 학회하고 해서 학술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멸종위기 식물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록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하자라고 그때 당시에 제안서가 작업을 같이 한 거죠. 강주시하고 할 때. 그래서
그동안 매달 세미나 했던 내용들을 잘 모아서 제안서를 잘 썼어요. 그리고 도시마천 중에 습지보호지로 지정된 곳, 장록습지가 최초였고, 또 하나는 대도시 중에 남사르 습지로 등록된 것은 강주광역시 평dum의 습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습지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지역에서 조금 보호지역으로서 생물 다양성을 지켜내는 그런 작은 실천을 공부해서 남주자,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지구적인 문제를 너무 크게 가질 필요는 없고, 이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 4가지 핵심, 앞으로의 2030년까지 해야 될 4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어요. 그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 무등산이라고 하는 것은 강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무등산이 국립공원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도립공원 중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거든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핵심 의지가 있어요. 핵심 문제. 그것이 무등산 정상부에 있는 군부대를 이전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말하는 생물 다양성이 높은 그런 복원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030년까지 생물 다양성 국제 협약에 따라서 훼손지의 30%를 목표로 해서 복원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의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숙제가 무등산 군부대 이전을 하고 정상부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가 그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강주천이 살아야 강주가 살거든요. 강주천에 발을 담글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어야 앞으로 도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발을 담그면서 지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강주천을 살려내지 않으면 결국은 강주가 살 수가 없는 그런 것인데, 가장 큰 문제가 복개하천을 복원하는 거예요. 이 복개하천이 지루하천 포함해서 15개가 있는 거예요. 그 15개 중에서 강주만 지금 복개하천을 제대로 뜯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관심이 있으면 진작 뜯어냈겠죠. 근데 이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등산에 살고 있는 수달과 영산강에 살고 있는 수달이 유일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강주천이기 때문에 이 강주천을 잘 살려내는 것이 두 번째 과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제는 강주에 우리 100만 평 강주숲이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 발족을 했어요. 추진위원회를. 그게 뭐냐면 강주 군공항 자리가 앞으로 이전을 해요. 물론 지금 아직 이전 문제 갖고 논의 중에 있지만 저 공간이 250만 평이에요. 250만 평 중에 100만 평은 적어도 우리가 숲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냐. 기존에 있는 조감도를 보면 80%가 아파트예요. 전국에서 세종시 다음으로 아파트 비율이 높은 곳이 강주거든요. 그 강주가 아직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지금 군공항 자리에다가 그 비율을 또 높여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강주에 이제는 아파트보다는 숲이 더 필요한 곳이거든요. 이 아파트는 너무 높게 짓기 때문에 또 바람길도 막아버려요. 그래서 바람 통로의 역할도 해주고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1.5도가 오르면 지구의 생물이 절반이 죽어요.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생물들이 절반이 죽으면 결국은 우리도 죽어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강주 군공항 자리에 100만 평 강주숲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모델은 어디냐? 가장 전 세계에서 잘 살고 있는 미국의 맨하탄 한복판에 있는 센트럴파크, 약 10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조경가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 비싼 땅에다가 사람들이 숲을 만들자고 하니까 다 미쳤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 이 조경가가 옴스테드라고 하는 조경가거든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이 공원을 조성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다면
100년 후에는 정신병동을 그만큼 지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설득이 돼서 그때 당시에 뉴욕시하고 합의해가지고 뉴욕 시민들하고 해서 100만 평 숲을 만들었어요. 그 센트럴파크를 모델을 삼아서 강주에도 작은 나무를 심어서 큰 나무 공원으로 전국 최초의 공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100만 평 이상의. 그래서 그런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작년에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조성을 했고 지금 현재 추진위원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강주에 물순환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물순환 도시. 처음 들어보셨죠? 전 세계 선진 국가들은 다 녹지율을 높이고 도심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을 다 뜯어내요. 불투수 포장 비율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다가 빗물 정원을 만든 거예요. 빗물 정원을 만들어서 땅속으로 빗물이 들어가게 해서 지하 수위를 높이게 하고 그 지하 수위가 결국은 높아지면 강주천의 건천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그런 유량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해서 저희가 말하는 30-30 프로젝트, 좀 생소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제생물다양성협약에서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를 확보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각 국가는 2030년까지 국가 그 면적당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당사국 총회도 했지만 지금 보호지역을 이곳저곳을 지정해서 확대해야 돼요. 그런 숙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줄기를 회복하고 또 강주 군공항의 30%에 해당될 수 있도록 강주 숲을 만들고 무등산 정상부를 복원하고 이 모든 과제들은 마지막에 있는 강주광역시의 30년까지 30% 보호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실천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30%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무등산 국립공원하고 장록 국가습지라고 하는 곳이 두 군데를 합하면 10.0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0%를 지금 확보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물순환 도시 강주천하고 항룡강하고 영산강 하천부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천부지를 잘 보존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을 잘못하신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버려진 공간을 자꾸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1년에 한두 번씩 홍수 피해가 나잖아요. 다 쓸고 가버리거든요. 그랬을 때는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다른 습지들은 다 배후습지로 하천습지를 놔두거든요. 유일하게 도심 안에 하천습지가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남아있는 땅이에요. 그 땅을 확보해가지고 습지보호지역으로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호지역 30%로 지정하고 확대하는 것이 마지막 네 번째 과제가예요. 그래서 저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지역적인 문제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앞으로 강주광역시 100년 강주의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웃을지 모르겠어요. 제 꿈이 착한 생태학자를 꿈꿔요. 착한 생태학자. 착하단 말이 조금 들리기가 좀 그러실지 모르지만 착하지 않으면 순수하게 이 길을 못 가요. 워낙 많은 분들이 심한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가 봤냐? 네가 제대로 못 봤냐? 습지가 대세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 댓글을 보거나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저는 알아요. 앞으로 100년은 지구를 살리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강주라면 그것이 미래 세대한테 꼭 물려주는 일이라면 저는 이 길이 여러분들한테도 의미 있는 길이라고 권유하고 싶고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습지라든지 또 숲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됐는데 광주의 경우의 상황이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가요?
광주는 도시공원 면적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다음으로 아파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지금 강주의 현실입니다. 네. 날씨가 지금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광주도 참 덥다. 뭐 대구도 덥다고 하지만 광주가 더 덥다 이렇게 느끼신 시민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숲이라든지 습지들이 이런 기후, 특히나 이렇게 더워지는 이런 여름에 좀 기후 변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주에는 이 도시숲하고 습지에서 잰 온도가 다른 아파트 밀집된 곳하고 비교했을 때 한 10도 정도가 낮은 것을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네. 그만큼 도시숲하고 습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도시 온도를 낮추는 것을 필요한데 지금 강주는 콘크리트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도시숲하고 습지를 확보하는 보호지역 30%꼭 필요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이렇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건물들이 막 들어서는 모습, 물론 경제 발전에는 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환경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여건을 봤을 때는 숲이라든지 이런 습지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광주에 지금 이제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민간 공원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30%는 아파트, 그래서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이고 나머지 70%는 도시공원을 이제 기부 체납하긴 하는데 네. 오히려 개인의 정원, 도시숲 그 공원이 그 아파트의 정원화가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반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유 자산으로 이렇게 인식이 좀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간 공원이긴 한데 이제 그 부분에 사시는 분들만 그 공원의 어떤 습세권이라는 말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그걸 누리는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울 수도 있다는 네, 거죠. 좀 더 네. 많은 시민들이 이런 공원들의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다. 공공의 자산입니다. 네. 지금 광주 전남 녹색 연합에서 뭐 여러 가지 생태계 보건 사업이라든지 환경 관련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0만 평 광주숲이라는 사업이 되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어떤 사업인가요? 100만 평 강주숲은 강주 군공항 자리가 이제 곧 이전하거든요. 그러면 이전하고 난 다음에 250만 평 중에 100만 평을 강주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도시숲을 만들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네, 이제 시민들이 좀 주도가 돼서 이런 운동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하고 걷기 대회를 9월 28일 날 강주 군공항 일대를 걸어 다니면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 있고요. 이후에도 저희가 선진지 답사로 서울숲이라든가 울릉도 답사, 울릉도에는 원시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숲을 제대로 봐야 강주 군공항에 100만 평 숲 조성할 때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들을 강주 시민들과 함께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라는 도시에 정말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광주숲이 또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녹지 공간을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광주하면 또 무등산이 있잖아요. 네. 앞서 뭐 말씀도 해주셨지만 평듬의 습지가 람사르 습지도 지정도 되고 하면서 생태학적으로 상당히 또 그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은 건데 그 의미 어떻게 보세요? 저도 너무 기쁩니다. 네. 사실 바라고 바랬던 일이 강주에서 일어났거든요. 람사르 습지는 쉽게 등록이 안 되는, 그러나 강주 시민들이 또 그걸 설득을 해내서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강연 들으면서 방청객분들도 우리 광주 시민으로서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혹시 오늘 강연 또 이야기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잠깐 좀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있을까요? 네. 한때 도시 물길을 복원하고자 양동 복귀시장 같은 곳을 다시 하천으로 복귀하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원을 하게 된다면 교통이나 상가 운영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양동 복개상가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또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또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을 복원을 할 때 이런 문제들을 다 안고 해결을 했거든요. 물론 청계천이 제대로 된 하천 복원이냐 또 물어보면 할 말은 없지만 이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주천에 있는 양동 복개천, 여기가 200m 구간이거든요. 여기를 지나면 물고기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주천의 핵심 오염원의 원천이 그 양동 복개천 200m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강주 시민들의 인식과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이 있다면 그 교통 문제 플러스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을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지영이 또 관심을 가져야 할 하천 복원의 문제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꽃이나 나무를 좋아해서 환경 활동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근데 주변 어른들은 환경 운동가는 돈도 안 되고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는 힘든 길이다라고 많이 말리시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환경 운동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환경 운동가를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또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또 들 수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요즘 제가 대학생들하고 공부를 좀 많이 해요. 물론 이번 학기가 끝나서 그 학생들하고도 방금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어떤 비전, 방향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때는 환경운동가였지만 지금은 내가 생태학자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꿈이라고 생각해요. 꿈꾸는 것은 누구에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환경운동가도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길을 가다가 경제적인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에서 얻은 것은 헛되지 않았더라고요. 저도 환경운동연합 간사 생활 4년 했어요. 활동가 생활. 그 4년이라는 그 추억이, 그 기억 때문에 지금의 제가 이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환경운동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성비 많이 따지잖아요. 네. 지금 시대는 가심비라고 해요. 가심비가 무슨 뜻이냐면 가격 대비 심리적인 만족도. 그것이라면 저는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꿈을 꿔도 좋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실제로 그 남도 풀꽃이라는 또 책을 출간한 또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네. 환경운동을 하시지만 네. 또 이렇게 책도 출간하셨더라고요. 네. 풀꽃을 좀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엄마가 풀꽃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네. 원예식물 쪽으로 좋아하시는데 저는 자연에 있는 야생화, 들꽃, 그 중에서도 멸종위기 식물들. 제가 생태학자가 되고 나서 4개의 국립공원에 그 5년간 멸종위기 식물들을 개체수 조사하고 분포 면적 이걸 조사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무등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네. 그 꽃이 이쁘거나 그게 몸에 좋다 그러면 채취해 가셔버려요. 꺾어 가셔보더라고. 그래서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남도풀꽃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작년 이맘때 1년 했네요. 네. 책담회를 했고, 그러나 책은 사서 보지 말라고 말해요. 아프리카를 갔더니 집집마다 서재가 없는 거예요.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 책은 사서 보는 게 아니래요. 빌려보는 거래요. 왜? 종이가 결국 나무를 훼손하잖아요. 네. 그래서 책은 사서 봐야 된다고 저는 말을 하니까 혹시나 관심 가지신 분들은 사서 보지 마시고 제가 남도풀꽃이라고 하는 2주에 한 번씩 기고글을 쓰거든요. 네. 네이버나 구글링 하시면 그 정보를 다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결국 환경과 생태와 또 모든 것들과 연관이 지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운동가이자 생태학자이자 또 작가이자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강연과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으면서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줄 평으로 듣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생물 다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는 기후위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일에 꼭 우리가 함께 행동을 해야 되고, 이것은 생물 다양성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슬로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 그것도 담대하게 행동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담대하게 행동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도심 속의 생물들의 터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생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